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지주회사로 통합할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가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민간 우주개발 업체 스페이스X 등을 하나의 지주회사 밑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보어링 등 머스크가 창업한 업체들을 지주회사를 하나 만들어 그 아래 두는 것이 어떠냐는 테슬라 투자자 데이비드 리의 제안에 좋은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5년 전 구글이 지주회사 알파벳을 만들어 여러 업체들을 모두 하나로 묶은 것에 착안한 것이다. 유튜버이기도 한 리는 지난 23일 트윗을 통해 머스크에게 이른바 X라는 이름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테슬라, 스페이스X, 지하 터널 업체 보링 컴퍼니, 두뇌 신경칩 이식 스타트업, 뉴럴링크를 지주회사 X산하로 모두 편입해 머스크가 이를 관리토록 하라는 제안이다. 리는 머스크가 이미 1999년 온라인 은행을 설립하면서 X.com 도메인을 확보했고 지주회사를 만들어 관리하면 그의 기존 스타트업들과 새로 만들 스타트업 관리가 쉬워진다면서 지주회사를 적극 추천했다. 머스크는 리의 제안에 대해 역시 트윗을 통해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머스크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4,100만 팔로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냥 농담 삼아 되받아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폭스뉴스 등 외신들은 전했다. 그렇지만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볼 개연성은 충분해 보인다. 이미 업계에 5년 전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2015년 구글 검색 엔진, 인터넷 서비스와 자율주행 차량 개발업체 웨이모, 인공지능업체 딥마인드 등과 통합해 관리할 지주회사 알파벳을 설립했다. 다만 머스크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 추진하려면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우선 지주회사 X를 테슬라처럼 상장사로 할지 아니면 스페이스X, 보링 컴퍼니, 뉴럴링크처럼 비상장사로 할지 정해야 한다. 또 이 가운데 테슬라만 상장사일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상장사여서 통합이 까다로울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머스크는 스페이스X에서 위성 인터넷 사업을 담당하는 스타링크를 분리해 상장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테슬라 주가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24일 3시간 일찍 문을 닫은 뉴욕 주식시장에서 전일비 15.79달러 상승한 661.77달러로 마감했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머스크 스타링크 상장, 개미들 스페이스X 투자 가능해질 듯.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스타링크의 기업 공개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수익 성장이 예측 가능하게 될 경우 스타링크를 IPO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링크는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인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인터넷 사업 부문 자회사로 인공위성으로 구성된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기네스 쇼트웰 스페이스X 사장도 지난 2월 투자자들과 전화회의에서 스타링크는 우리가 상장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방법이라면서 상장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스타링크가 상장하게 된다면 소액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상장회사가 아닌 관계로 개미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가장 유망한 민간 우주개발 벤처 기업인 스페이스X에 투자할 방법이 없었다. 스페이스X는 대형 민간 우주선 스타쉽을 만들어 100명의 인원과 화물을 화성에 보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유니콘 기업 대해부, 테슬라 능가할 니오, 한방의 전기차 업계 황제로 부상. 난세기 말의 아날로그 시대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기업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제조업만 봐도 중우장대가 기본인 탓에 개인이 선뜻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이 무엇보다 언감생심이라고 해도 좋았다. 설사 사업에 뛰어들었다 해도 성공을 한다는 보장도 없었다.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다. 또 성공을 할 경우에는 오랜 동안의 갓난신고를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일단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가능해졌다. 망하는 경우도 다반사이기는 하나 예상 외의 성공을 거두는 건 역시 가능하다. 심지어 고작 몇 년 만에 이름조차 없다가 엄청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거인으로 우뚝 선 핀도더의 기적 같은 성공을 상기하면 진짜 그렇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당연히 산술적으로는 내수 시장이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중국에서는 다른 분야의 기업들도 핀도더 같은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 당장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전후로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이런 기업들이 유난히 눈에 띈다. 특히 전기자동차 분야의 기업들이 주인공이 아닐까 싶다. 12월 말 기준으로 니오를 필두로 미샹, 샤오펑 등 3총사의 미국 나스닥 주가의 총합이 1200억 달러를 넘나드는 현실을 보면 확실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중 단연 큰형으로 불리는 니오의 케이스는 이런 단정이 괜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12월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700억 달러를 넘보고 있다. 최대 토종 자동차 기업인 비아디를 제치고 중국 전기차 업체 중 몸값 1위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다. 시가총액에서 토요타를 제친 테슬라의 중국판이라고 불린다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지금은 시가총액이 800억 달러를 넘어 1000억 달러를 바라보는 위치에 서 있으나 니오는 지난 2014년 11월 이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베이징 대학 사회학과 출신인 창업자이자 회장 리비는 업계에서는 이미 유명했다. 2000년 6월 고작 26세의 나이로 온라인 자동차 유통 플랫폼인 이처를 설립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 이처는 20대 중반의 애송이가 설립한 기업이었으나 성장 속도는 놀라웠다. 10년 후에는 나스닥 상장에도 성공했다. 현재 전국 350여 개 도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괜한 게 아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성장의 한계가 있는 이처 같은 기업에 있지 않았다. 프리미엄 전기차 분야에 테슬라를 능가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꿈은 그가 이치를 매각하여 목돈을 마련한 2014년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텐센트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유치한 것도 창업에 엄청난 도움을 줬다. 이후 니오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첫 준대형 모델인 SUV ES8을 개발할 수 있었다. 통상 개발에 걸리는 시간 4에서 5년을 가볍게 단축한 것이다. 니오가 전기차 유니콘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당연했다. 2018년 9월 나스닥에 상장된 건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었다. 한때는 여세를 몰아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시가총액을 넘어선 바도 있다. 현재 니오는 GM의 등의 식은땀이 나도록 만들었던 저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전체 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인해 상당히 위축됐음에도 올해 판매 대수 4만 대를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GM이 아니라 진짜 테슬라를 위협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다. 무엇보다 판매되는 모델의 라인업이 다양해졌다. 중형 SUV ES6, 중형 크로스오버 SUV EC6 등이 판매되고 있는 현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기술력 역시 간단치 않다. 각 모델들의 의용을 살펴보면 진짜 고개가 끄덕여진다. 최초 모델인 SUV ES8의 경우 100kWh 옵션 배터리를 장착할 경우 580km의 항속거리가 나온다. 제로백은 고작 4.6초에 불과하다. ES6는 한 단계 더 진화했다고 봐도 괜찮다. ES8이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한 것과 달리 알루미늄과 카본을 사용한 차체가 사용되고 있다. 100kWh 옵션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 항속거리가 610km에 이른다. 제로백 역시 4.7초로 나름 괜찮다. EC6은 ES6의 진화형 모델이다. ES6의 쿠페형 SUV라고 보면 된다. 차 천장의 열과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탑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100kWh 배터리의 항속거리 615km, 4.5초의 제로백을 자랑한다. 하나 안타까운 것은 테슬라 모델들처럼 글로벌 수준의 전기차로 인정을 아직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수출이 단 한 대도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된다. 니오는 이처럼 아직 중국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 여기에 창업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보인다. 사전 예약 주문량의 10%대에 불과한 저조한 차량 인도 상황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이나 과대 포장됐다는 이른바 거품론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미래는 낙관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자동차 산업평론가인 추인산 씨는
웨이라이 전기차는 이제 중국에서는 검증이 됐다. 테슬라 자동차에 못지 않다고 봐도 괜찮다. 수출을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면서 향후 소량이나마 수출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 경영 상태도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 확실하다. 이는 최근 도이체 방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약속이나 한 듯 니오는 차세대를 상징하는 자동차 회사라고 해도 좋다. 2023년부터는 이익을 낼 것으로 본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 경우 나스닥의 주가는 더욱 승승장구, 진짜 1,000억 달러의 고지를 점령할 수도 있다. 이외에 부도가 났거나 경영 상태가 어려운 내연기관 자동차의 회사 인수계획, 매년 설비 투자 및 연구 개발에 최소한 10억 달러 이상 투입하려는 행보 등을 봐도 니오의 미래는 긍정적으로 봐도 무방하다. 궁극적으로 거품론을 서서히 불식시킬 수도 있지 않나 보인다. 중국의 테슬라를 능가하는 전기차 공룡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니콜라 8.5% 폭락. 장기 전망은 여전히 양호. 미국 수소트럭 업체 니콜라 주가가 24일에도 10% 가까이 더 추락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기대감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CNBC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이브인 이날 3시간 앞당겨 마감된 뉴욕 주식시장에서 니콜라 주가는 전일비 1.28달러 폭락한 13.75달러로 마감했다. 미국 쓰레기 수거 업체 리퍼블릭 서비스와 협력이 깨진 것이 이번 주 니콜라 주가 폭락에 불을 당겼다. 제너럴 모터스과 협력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이후 어려움을 겪던 니콜라는 이번에는 리퍼블릭과 협력 결렬로 또 한 차례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다. 리퍼블릭과 협력해 쓰레기 수거를 위한 대형 트럭을 개발하고 리퍼블릭의 쓰레기 수거, 재활용 트럭 2,500대를 공급하기로 한 계약이 날아갔기 때문이다. 니콜라 주가는 지난 8월 양사 간 협력이 발표되자 폭등했지만 이제 이 같은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8월 리퍼블릭, 9월 GM 등 잇따라 협력을 발표하며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니콜라는 GM과 협력 발표 2일 뒤인 9월 10일 힌덴버그 리서치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이후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힌덴버그는 니콜라가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고 미 증권거래위원회까지 조사에 나서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됐다. 결국 니콜라 창업자 트레버 밀턴이 이딴 스캔들에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나기로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새 경영진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지난달에는 GM, 이번에는 리퍼블릭 등 협력사들이 발을 빼면서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모틀리플은 루프 캐피털 애널리스트 제프리 카우프만의 분석 노트를 인용해 리퍼블릭의 결별 선언은 1년의 후퇴에 더해진 또 한 차례 후퇴라고 우려했다. 다만 카우프만은 니콜라의 장기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여전히 니콜라의 매수 등급을 매겼고 목표 주가로 24일 종가의 3배 가까운 35달러를 제시했다.